그날 그 사람의 눈빛 하나에 그녀의 몸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이 나이에 감정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지만 그녀는 다시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홀로 된 지 3년. 밤마다 외로움에 눈물 짓는 연주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단독주택. 아침 6시 반. 연주는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습관이 생긴 지도 벌써 3년째였죠. 침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은은한 햇살이 방 안을 조용히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혼자구나. 작게 중얼거리며 연주는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 성훈이 떠난 지 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무의식 중에 옆을 돌아보는 습관이 남아 있었죠. 빈자리를 바라보던 연주는 한숨을 내쉬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우리는 시간은 연주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따뜻한 물이 찻잎을 만나며 퍼지는 향기, 그리고 천천히 우러나는 갈색빛 차 색깔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컵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은 연주는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액자를 바라봤어요. 액자 속에는 20년 전 젊은 시절의 연주와 성훈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지였던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의 연주는 28, 성훈은 30이었어요. 지금의 연주보다 20살이나 어렸던 그 시절의 자신을 바라보며 연주는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연주는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결혼 후 20년 동안 성훈과 함께 일군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일상들. 딸 수빈을 키우며 보낸 바쁘고도 즐거웠던 시간들. 하지만 이 모든 게 3년 전 그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죠. 벽시계가 7시를 가리키자 연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은 후 연주는 거울 앞에 섰어요. 50세의 자신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지만 아직 생기를 잃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오전 10시 연주는 동네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는 그림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죠. 복지관까지 걸어가는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연주는 동네 풍경을 천천히 감상했어요. 아직 완전히 꽃이 피지 않은 벚나무들, 산책 나온 강아지들, 그리고 자신처럼 복지관을 향해 걷고 있는 동네 사람들. 복지관에 도착하자 친구 정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미는 연주와 같은 나이로 남편을 잃은 아픔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연주야, 오늘 얼굴이 좀 밝아 보이네. 뭔가 좋은 일 있어? 정미의 말에 연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별일 없어.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하지만 연주 자신도 요즘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몸은 혼자라는 걸 잊었는데 마음은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 분명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그림 수업이 끝난 후 연주와 정미는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후의 따스한 햇볕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며 평온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연주야, 저기 봐. 복지관 옆 빈 교실에서 뭔가 하고 있네. 정미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평소에는 비어있던 교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모습이 신기해서 두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아, 도예 클래스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공지 봤어. 교실 안에서는 열댓 명의 중년 여성들이 흙을 만지며 도자기를 빚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 강사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앞치마를 두른 채 학생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 남자 누구야? 처음 보는데. 연주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민은 복지관 소식통이라고 불릴 만큼 동네 사정을 잘 아는 편이었거든요. 아, 조민석이라고 도예 작가래.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 근처에 작업실을 차렸다던데. 나이는 우리보다 좀 어릴 거야. 40 중반 정도. 정미의 설명을 들으며 연주는 창문 너머 민석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무뚝뚝해 보이지만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는 친절했고 무엇보다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근데 연주야, 너도 해볼래? 도해. 정미의 제안에 연주는 망설였어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는 게 설레기도 했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글쎄, 내가 할 수 있을까? 해봐야 알지. 그림 그리는 것보다 재미있을지도 몰라. 결국 연주는 정미의 권유에 못 이겨 다음 주부터 도예 수업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 결정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일주일 후 화요일 오후 2시. 연주는 설렘과 긴장을 안고 도예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이미 몇 명의 수강생들이 와 있었고 민석은 앞에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민석이 연주를 향해 다가왔어요. 가까이에서 본 민석은 생각보다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깊은 갈색 눈동자와 조용하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연주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죠. 네, 처음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처음엔 흙이랑 친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민석은 연주를 빈자리로 안내하며 물레와 흙덩이를 준비해 주었어요. 연주는 처음 만져보는 도자기용 흙의 촉감에 신기해했습니다. 부드럽지만 탄력이 있는 느낌이 묘하게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어요. 자, 이제 물레를 돌려보세요. 흙을 가운데 놓고 천천히 양손으로 감싸듯이. 민석이 연주 옆에 서서 시범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연주의 손이 자꾸 떨려서 흙이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힘을 빼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민석이 연주의 뒤에 서서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연주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어요. 남자의 손길,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느껴지는 체온. 이렇게요. 민석의 손에 이끌려 연주의 손이 부드럽게 움직이자 흙덩이가 서서히 모양을 갖춰갔어요. 그 순간 연주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연주는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의 씨앗이 다시 움트기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연주는 오랜만에 자신의 몸을 의식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민석의 손길이 남긴 여운,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낯선 떨림. 이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예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연주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 되면 마음이 들떠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고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연주야, 요즘 뭔가 달라 보이는데? 얼굴에 생기가 돌아. 정미가 수업 후 복지관 앞에서 연주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연주는 괜히 민망해서 고개를 저었지만 정미의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 변화였습니다. 그냥 새로운 취미가 생겨서 그런가 봐. 하지만 연주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도예라는 취미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민석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지고 있었거든요. 민석은 연주의 작업을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수업 중에 연주가 어려워하면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었고, 작업이 끝나면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주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다른 수강생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도 연주는 혼자 남아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처음 만든 찻잔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만들고 있었거든요. 아직도 안 가세요? 민석이 다가와서 연주의 작업을 지켜봤어요. 연주의 손에서 서서히 모양을 갖춰가는 찻잔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하시네요. 손에 감각이 있으셔. 감사해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그때 민석이 찻잔의 손잡이 부분을 다듬어주며 연주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한 수업을 위한 터치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담긴 것 같았거든요. 연주 씨. 민석이 조용히 연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교실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주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수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수빈아. 엄마, 지금 뭐해?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니야, 그냥 도예 수업 받고 있어. 도예? 엄마가? 언제부터? 수빈의 놀란 목소리에 연주는 당황했어요. 딸에게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한 달 전부터 복지관에서 하는 수업이야. 엄마, 혹시 누굴 만나? 아니면 다른 거라도? 수빈의 직감적인 질문에 연주는 말문이 막혔어요. 딸은 언제나 예리했거든요. 그냥 나 자신을 다시 마주하는 중이야. 전화를 끊은 후 연주는 민석과 어색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까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연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수빈의 전화가 자신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과연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다음 날 정미를 만난 연주는 결국 속내를 털어놨어요. 정미야, 나 이상한 것 같아. 왜? 무슨 일인데? 도예 선생님이 자꾸 신경 쓰여. 정미는 연주의 말을 듣고 빙그레 웃었어요. 연주야, 너 지금 여자로 깨어난 거야.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하지만 나는 과부잖아.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가? 왜 안 돼? 너도 살아있는 여자인데. 성훈이가 떠난 지 벌써 3년이야. 너무 자책하지 마. 정미의 말에 연주는 조금 위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침실 거울 앞에 섰어요. 50세의 자신을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나에게도 아직 사랑할 권리가 있는 걸까? 거울 속 자신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뭔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이 감정이 외로움인지 욕망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민석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평소 수업 시간 외에는 연락하지 않던 민석이 직접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연주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작업실에 오실 수 있을까요? 도자기 굽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민석의 제안에 연주는 망설였어요. 저녁 시간에 단둘이 만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거든요. 지금 가도 될까요? 네, 괜찮으시면요. 작업실이 복지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요. 결국 연주는 민석의 작업실로 향했어요.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한옥을 개조한 공간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원에는 도자기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작업실 안에서는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민석이 앞치마를 두른 채 연주를 맞이했어요. 작업실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민석이 만든 다양한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가운데에는 커다란 가마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와, 정말 멋지네요. 연주가 감탄하며 작품들을 둘러봤어요. 민석의 작품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형태 속에 담긴 섬세함이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걸 보세요. 오늘 아침에 가마에서 꺼낸 건데. 민석이 하나의 찻잔을 들어 보였어요. 은은한 청회색 빛깔이 도는 찻잔이었는데 연주가 지난주에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건가요? 네, 믿기지 않으시죠? 처음 만든 것 치고는 정말 잘 나왔어요. 민석이 찻잔에 차를 우려 연주에게 건넸어요. 자신이 만든 찻잔으로 마시는 차의 맛은 특별했습니다. 따뜻함이 입술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연주 씨가 정성스럽게 만드셔서 그래요. 흙도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거든요. 두 사람은 작업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도예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얘기로 번져갔습니다. 연주 씨는 언제부터 혼자 지내셨어요? 민석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연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민석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3년 전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괜찮아졌어요. 아니,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연주가 말끝을 흐렸어요. 요즘 들어 자신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민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연주는 놀란 눈으로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병으로요. 그래서 서울을 떠나 이곳으로 왔고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공감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지만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아픔, 현재의 외로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까지. 연주 씨. 민석이 연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촛불이 흔들리는 희미한 불빛 아래서 민석의 눈동자가 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 와주셔서 고마워요. 오랫동안 혼자였는데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민석의 말이 끝나기 전에 연주는 자신도 모르게 민석의 손에 손을 올렸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고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연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연주는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연주 씨. 민석의 속삭임이 연주의 귓가에 닿았어요. 연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 자신은 외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감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작업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고, 안에서는 두 사람이 조용히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서로를 위한 섬세한 순간들이 차분하게 이어졌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와 나누지 못했던 따뜻한 온기와 감정이 조용히 가슴속을 채워갔고, 연주는 잊고 지냈던 자신의 내면을 다시 마주하며 깊은 여운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이후
연주는 며칠 동안 복잡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민석과 함께했던 시간이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현실로 돌아온 지금이 더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도예 수업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화요일 오후 연주는 평소보다 일찍 복지관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교실 문을 열었을 때 민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지관 직원이 나와서 공지사항을 전했어요. 조민석 선생님이 급한 일로 서울에 가셔서 이번 주 수업은 휴강입니다. 연주는 실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 앞 골목에서 낯선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키 작은 남자였는데 연주를 보자 다가왔어요. 혹시 박연주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대우라고 합니다. 조민석과 잘 알고 있는 사이예요. 대우라는 남자의 말에 연주는 당황했어요. 민석이 자신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했다는 뜻일까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연주는 망설였지만 민석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말에 결국 근처 카페로 대우를 따라갔어요. 연주 씨, 민석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대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연주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예 작가시고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신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다예요? 대우의 추궁하는 듯한 목소리에 연주는 더욱 당황했어요. 네, 그게 전부예요. 왜 그러시는 거죠? 대우는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민석이 다른 여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연주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어요. 이 여자들 모두 민석이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연주는 사진을 보며 어리둥절했어요. 모두 남편을 잃은 유산 상속자들이에요. 그리고 민석과 만난 후 큰 손해를 봤죠. 대우의 말에 연주는 충격을 받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연주 씨,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예요. 민석은 과거에도 여러 번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대우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민석이 유산을 노리고 중년 여성들과 관계를 맺어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연주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거든요. 연주 씨,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싫어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연주는 혼란스러웠어요. 대우의 말이 사실일까? 민석과 함께했던 그 밤의 따뜻함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일까? 이틀 후 연주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민석의 작업실을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온 연주는 우편함에서 딸 수빈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요즘 드물게 손편지를 보낸 것이 신기했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 수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께 요즘 엄마 목소리가 예전과 달라서 걱정이 되어 편지를 써요. 누군가를 만나고 계신 것 같은데 나는 엄마가 누군가를 사랑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빠가 떠난 지 벌써 3년이나 됐잖아요. 하지만 엄마가 또 상처받는 건 못 보겠어요. 조심하세요, 엄마.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니까 너무 성급하게 마음을 주지는 마세요. 사랑하는 딸 수빈 올림. 편지를 읽는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딸의 따뜻한 마음도 고마웠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연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밝아져 있던 얼굴이
다시 침울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또다시 속고 있었던 걸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어요. 민석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정말 모두 거짓이었을까? 그의 눈빛과 손길에서 느꼈던 진심도 모두 연기였단 말일까? 연주는 방에 틀어박힌 채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과 씨름했어요. 사랑인지 속임수인지 구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길을 잃은 채로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연주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정미가 몇 번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복지관 그림 수업도 빠졌습니다.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미가 직접 연주의 집을 찾아왔어요. 연주야, 문 열어. 내가 누군지 알잖아. 정미의 목소리에 연주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않고 지낸 연주의 모습을 본 정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미는 연주를 소파에 앉히고 차를 끓여왔어요. 그리고 연주가 털어놓을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결국 연주는 김대우를 만났던 일부터 민석이 사라진 일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정미는 말없이 듣다가 연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연주야, 그 김대우라는 사람 말이 사실인지 확실해? 모르겠어. 하지만 민석이 정말 사라졌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야. 뭔가 이상해. 정미의 말에 연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뜻이야? 생각해봐. 왜 하필 그 시점에 나타나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민석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가왔겠어? 정미의 분석은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연주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일단 너부터 추스르자. 그리고 진실이 뭔지 차근차근 알아보는 거야. 정미는 연주를 욕실로 데려가서 강제로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그리고 함께 밖으로 나가 산책을 했습니다. 연주야, 솔직히 말해줘. 민석이와 있을 때 어땠어? 정미의 질문에 연주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행복했어. 정말 오랜만에 여자로서 느끼는 감정이었거든. 그럼 됐잖아. 그 감정은 진짜야. 설령 민석이가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느낀 감정까지 가짜는 아니라고. 정미의 말에 연주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난 또 속은 거잖아. 속았다고? 연주야, 너 지금 여자로 깨어난 거야. 사랑도 욕망도 너에게도 여전히 가능하다는 걸 인정한 거라고. 며칠 후 복지관에서 연주에게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연주가 예전에 감정 코칭 전문가로 활동했었던 경력을 알고 중년 여성들을 위한 감정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예전에 그만둔 일이어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연주 씨의 경험담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혼자 지내는 중년 여성들의 솔직한 감정들 말이에요. 라는 복지관 담당자의 말에 연주는 고민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준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정미의 격려에 힘입어 연주는 용기를 냈어요. 일주일 후 복지관 강당에는 30여 명의 중년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연주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한 연주는 점점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남편을 잃은 후의 외로움, 새로운 감정을 마주했을 때의 혼란, 그리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까지. 저는 처음에 이런 감정을 갖는 게 죄스럽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성적 감정과 감정적 외로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요. 연주의 이야기에 청중들은 깊이 공감했어요. 강연이 끝난 후에는 많은 여성들이 다가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연주 씨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혼자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연주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며칠 후 복지관으로부터 또 다른 연락이 왔어요. 다른 지역 복지관에서도 강연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연주 씨, 정말 반응이 좋아요. 많은 분들이 연주 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연주는 놀라면서도 기뻤어요.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혼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연주는 거울 앞에 다시 섰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민석의 진실이 무엇이든 자신이 느꼈던 감정만큼은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 감정을 통해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여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감정과 욕망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어. 연주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제야 진정한 두 번째 사춘기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강연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연주는 매주 다른 복지관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점점 자신감도 생기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강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복지관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연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주 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연주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뒤돌아보니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야위어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민석 씨. 연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반가움과 원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리움까지. 갑자기 나타나서 죄송해요.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민석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웠어요. 연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근처 조용한 카페로 민석을 따라갔습니다. 카페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주 씨, 김대우를 만났다고 들었어요. 연주는 놀란 눈으로 민석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그걸? 그 사람이 저에게도 연락했거든요. 연주 씨한테 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면서 자랑하더군요. 민석의 말에 연주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뜻인가요? 일부는 사실이에요. 민석의 솔직한 대답에 연주는 충격을 받았어요.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긴 해요. 하지만 연주 씨께는 처음부터 진심이었어요. 그럼 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설명도 없이? 연주의 목소리에는 억눌렀던 서운함이 담겨 있었어요. 민석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아내를 잃은 후 방황했어요. 그러면서 나쁜 일에 휘말리기도 했고요. 대우의 말처럼 잘못된 관계를 맺은 적도 있었어요. 연주는 말없이 민석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연주 씨를 만나면서 달라졌어요. 처음엔 그냥 스쳐가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점점 진짜 감정이 생겼거든요. 그럼 왜 떠나신 거예요? 그 감정이 두려웠어요. 나도 연주 씨처럼 잊고 살던 감정이 있었더라고요.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연주 씨 때문에 다시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민석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연주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신 거예요? 맞아요. 비겁하게 도망갔어요. 과거의 잘못 때문에 연주 씨까지 상처받게 할까 봐서요. 그럼 지금은 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민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걸 드리려고요. 상자를 열어보니 연주가 처음 만든 찻잔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금으로 금이 간 부분을 메운 킨츠기 기법으로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연주 씨가 처음 만든 찻잔이 깨졌었거든요. 제가 실수로. 그래서 이렇게 복원했어요. 연주는 찻잔을 들여다봤어요. 금으로 메워진 부분이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킨츠기라는 일본 전통 기법이에요. 깨진 부분을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민석이 조용히 설명했어요. 우리 둘 다 깨진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그 깨진 부분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연주는 찻잔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민석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연주 씨, 저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으려고 해요. 과거의 잘못은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오늘은 이만 가겠어요. 하지만 연주 씨가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언제든 제 작업실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민석이 떠난 후 연주는 혼자 카페에 앉아 찻잔을 바라봤어요. 금으로 메워진 깨진 부분이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연주는 결심했어요. 내일 민석의 작업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번에는 끝까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연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연주는 민석의 작업실을 찾았어요.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주가 들어서자 민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오셨군요. 민석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연주는 어제 받은 찻잔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 가져왔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연주 씨처럼요. 민석의 말에 연주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 저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연주는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속았다는 생각에 자존심도 상했고요.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깨달은 게 있어요. 민석은 말없이 연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느낀 감정은 진짜였어요. 민석 씨의 과거가 어떻든 그때 제가 경험한 떨림과 설렘은 거짓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제 제 감정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랑할 권리도 상처받을 권리도 모두 제게 있다는 걸 인정하기로 했고요. 연주의 당당한 모습에 민석은 감동했어요.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제대로 솔직하게. 민석의 제안에 연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천천히요. 서두르지 말고. 둘은 서로를 포근히 안았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스며들었고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조용히 깨어났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어요. 과거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서로에게 털어놓으며 진정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연주와 민석은 함께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킨츠기 공방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깨진 도자기를 아름답게 복원하는 일과 함께 도예 수업도 진행했습니다. 연주의 강연 활동도 계속되었어요.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중년 여성의 감정과 성에 대한 연주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공방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딸 수빈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그 유명한 공방이구나. 수빈은 공방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벽면에는 연주와 민석이 함께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킨츠기로 복원된 도자기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빈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그리고
수빈은 잠시 망설이더니 민석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연주 씨 딸 수빈입니다. 아, 수빈 씨.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를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민석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수빈은 연주를 바라봤어요. 엄마, 지금은 참 좋아 보여요. 진짜 엄마 같아요. 수빈의 말에 연주는 뭉클했어요. 예전에는 엄마가 의무감으로 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고마워, 수빈아. 엄마도 이제야 진짜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공방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수빈은 민석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그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민석 아저씨, 우리 엄마 잘 부탁해요. 엄마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여린 면이 많거든요. 알고 있어요. 제가 잘 지켜드릴게요. 수빈이 돌아간 후 연주와 민석은 공방 정원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연주가 처음 만든 킨츠기 찻잔으로 우린 차였습니다. 연주 씨, 행복하세요? 민석의 질문에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요. 연주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 살고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공방을 더 크게 키우고 연주의 강연 활동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수빈이가 와서 정말 기뻤다. 내가 행복해 보인다고 하니까 마음이 뿌듯했어. 민석과 만난 지 1년이 되어 간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확신한다. 사랑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걸. 몸의 떨림도 마음의 떨림도 그저 살아있다는 증거일 뿐이라는 걸. 연주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공방 정원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된 이후 내 안에서 다시 피어난 감정.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내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구나. 연주는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닫았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하루가 말이에요. 이제야 연주는 진정으로 깨달았어요. 다시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그건 단순히 누군가를 만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 완전한 자신이 되어가는 것이었어요. 주인공인 연주의 행복을 기원하며 응원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